202페이지에 자기주식 거래가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죠. 자기주식 거래. 실제로 회계 처리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 시험은 자기주식 거래밖에 안 나와요. 이 자기주식 거래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얘를 마스터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자기주식이 뭡니까? 똑같아요. 주식을 시장에서 사온다고요. 근데 자기 사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채 상환이랑 똑같이 본다고 했지만 자기 주식은 내가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오기 때문에 이걸 자산으로 본다는 입장이 있고, 야, 시장에 나와 있던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돈 주고 다시 사오면 지금 유통이 안 되니까 미발행 주식이지,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데 우리 IFRS는 미발행 주식으로 봐요. 미발행 주식. 그 자기 주식을 사는 케이스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그 중소기업이 주가가 자꾸 이렇게 떨어져. 자꾸 떨어지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시장에서 주식을 사온다고요. 일정 가격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멈출 거 아닙니까? 사와서 조만간 이걸 찢어버리거나 다시 재발행해야지, 소각하거나 아예 찢어버리거나 시장에 다시 가격이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애플처럼 시장에서 돈 생기면 시장에서 회사 주식을 자꾸 사온다고요. 사와서 찢어버려요. 그럼 시장에서 애플의 주식이 희귀해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그럼. 그런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데 미발행 주식으로 본다고요, IFRS는. 그럼 이 미발행 주식으로 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장 1차 시험에 나올 얘기는 아니지만 미발행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배당 불가해요. 배당 불가. 만약에 액면 금액이 100원이고 발행 주식수가 100주였는데 자기 주식을 10주 갖고 있대요. 10주. 그럼 실제로 배당률이 10%라면 올해 배당 가능한 액은 발행 주식수에서 미발행 주식으로 보는 자기 주식을 반드시 빼주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2차 때 자기 주식이 나오면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주식은 배당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할게요. 곱하기 액면 금액 곱하기 배당률 하면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이따 배당은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미발행 주식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배당이 불가하다. 여기까지 조금만 기억을 해놓으시고 나온 김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자기주식의 회계 처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거기 그래서 202페이지 보시면 자기주식 거래에 의의해서 셀프 스터디 보시면 1번 자산으로 보는 견해랑 2번 미발행 주식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거기 화살표 보시면 IFRS는 미발행 주식설에 입각하고 있다고 나와있죠. 거기다 추가로 뭐 배당 불가라고만 좀 써놓을게요. 배당 불가. 2차 때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2차 때는. 좋아요.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1월 1일 날 우리가 한 주를 액면 금액이 한 주 액면 금액이 100원인데 요거를 3주 발행했고요. 발행가액이 얼마로 할까? 120원 할게요. 심심하니까. 자, 요거 회계 처리 다 해볼 거예요. 실제로 저기 요약서에 있는 거 뭐 어떤 요약서나 마찬가지지만 회계 처리 읽는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례를 보시면 그럼 1월 1일 날 회계 처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이 3주 곱하기 120원만큼 들어올 거고, 자본금은 얼마 들어와요? 360원. 바보 아니야? 자본금은 액면 금액이 100원이니까 3주 곱하기 100원에서 300원씩 들어오겠죠? 그쵸? 그럼 내가 액면 금액보다 주당 20원씩 더 받았으니까 이득 받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20원 기재하면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는? BS 그려볼게요. 이쪽에다 좀 널찍하게 그릴게요. 맞죠?
자, 20원 곱하기 세주 해야죠. 그쵸? 뭔가 잘못됐다는 걸 뒤로 느낄 수 있었어요. 자, 보시면. 자, 가볼게요. 부채는 없다고 가정하면. 현금 얼마 들어왔어, 지금? 360원 들어왔고. 자본금 얼마 들어왔죠? 300원 들어왔고요. 자본 잉여금으로 주발초 60 들어왔겠죠. 괜찮죠? 여기까지는? 계속 좀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2월 1일 날 회사 사정이 주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세주를 주당 80원에 취득했대요.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시장에서 사왔다고요. 감자랑 차이는 뭐야? 감자는 주주한테서 사온 거고, 이것도 주주에서 사온 템 아니야? 감자는 받아와서 바로 찢어버리는 거고, 이건 그냥 시장에서 내가 사온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자, 요 경우에 회계 처리 볼게요. 일단 돈이 나갔으니까 현금 세주 곱하기 80원 한 240원이 나가면서 반대쪽에 뭐라고 기재하면 자기 주식이라고 기재하거든요. 세주 곱하기 80원 주식을 사오면 자기 주식으로 기재해요. 그럼 얘는 성격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주식의 성격은 어떻게 될까요? 성격은 얘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시장에서 사온 다음에 천년만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만간 소각해버려야지. 찢어버리거나 조만간 다시 내다 팔 거라고 해. 주가가 오르면. 야, 나 여기 있으래 아니야. 잠깐 있다가 나가래라고. 임시 계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본의 임시 계정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자기 주식하고 여기 오래 안 있을 애들. 임시 계정하면 또 떠오르는 게 여러분 우리 나중에 복합금융상품 배울 거지만 전환권 대가나 신주 인수권 대가도 자본의 임시 계정이라고요. 왜? 걔네들은 조만간 자본금 주발초로 전환돼서 없어질 애들이거나 아예 소멸될 애들이기 때문에 전환권 대가나 신주 인수권 대가도 임시 계정이라고 해요. 그럼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중에서 이 자기 주식은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깨 있는 거 맞죠? 그쵸? 이거 얼굴 너무 작으시니까 다 들어가네요. 그럼 다 쳐다보겠지. 그쵸? 자, 잠 깨시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중에 어디 들어가야 돼? 자본금, 주식의 똔똔인 금액. 자본잉여금, 회사가 이득 본 금액. 자본조정, 회사가 손해본 금액 플러스 자본의 임시계정이 다 여기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IFRS는 요거 두 개를 납입자본이라고 그러고 얘랑 OCI를 합쳐서 기타 자본 요소로 분류하죠. 왜? 얘는 마이너스 회사가 손해본 금액도 들어가지만 자본의 임시계정, 잡동사니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본조정의 진짜 이름은 주식의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금액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식의 자본의 임시 계정들도 다 자본조정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쵸? 그냥 그렇게 하자는데. 자,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 자본조정? 240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대변의 기재가 차변의 기재에 있으면 무조건 자본의 마이너스라고요. 따라오시죠. 왜 그런가? 보면 현금이 지금 얼마 빠져나갔어요? 현금이 240원 빠져나가서 현금이 120원 남았죠? 요것도 합쳐보면 120원 나온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 자체는 그만큼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본의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의 임시 계정이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얘는 회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최근에 저희 시험에 자기 주식 회계 처리는 다 물어봤어요. 그럼 3월 1일 날 한 주를 주당 90원에 처분했대요. 처분했다는 소리가 뭡니까? 시장에 다시 발행해버렸다고요. 90원 받고.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모르면 현금이니까 현금이 90원 들어오겠죠. 그리고 자기 주식이 없어지는데 자기 주식은 한 주 곱하기 한 주당 80원짜리였잖아요. 어마, 애초에 내가 사올 때 80원 줬는데 하나에 팔 때 90원 받았네? 그 대차가 10원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사올 때 80원 주고 팔 때 90원 받았으니까 10원 이득 받잖아. 이걸 뭐라고 써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씁니다.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회사가 이득 본 거겠죠. 80원 주고 사와서 90원에 내답하니까 10원 이득 봤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중에 어디 들어가야 돼? 자본잉여금에 들어가야겠죠. 그럼 요거 회계 처리 보시면 갑시다. 현금이 90원 플러스 되니까 여기 현금 어떻게 돼요? 210원 되죠? 그쵸? 여기 보세요. 자본조정에서 자기 주식이 줄었으니까 자기 주식 하나 준 것만큼 자본이 증가하겠지? 주식은 자본은 대변 항목인데 대변에 기재했다는 게 그만큼 자본 증가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만큼. 따라오시죠? 무슨 말인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어디에 영향을 미쳐? 자본 잉여금에 영향을 미치죠. 여기 10이요. 이거 다 더하면 210 나와요. 그렇죠? 역시나 결론은 뭡니까? 돈 세는 거예요.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은. 다만 회계 처리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자, 계속 가볼게요. 기운 내쉬고 4월 1일 날 한 주를 주당 60원에 처분했다고 해볼게요. 60원에 처분. 한 주를 주당 60원에 처분했어요. 우리 시험에 요렇게 준 다음에 요거 회계 처리 묻는 거 나왔다고요. 좀 이따 풀어볼 거지만. 그럼 보세요. 어떻게 돼? 일단 현금 60원 들어오겠죠. 그쵸? 그리고 자기 주식은 얼마 없어져야 돼? 무조건 한 주당 80원 주고 사왔으니까 80원이 없어질 거라고요. 타임. 물론 저희 시험에 나오긴 않겠지만 자기 주식을 여러 해에 걸쳐서 취득했대요. 그럼 처분할 때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돼? 그건 몰라요. 문제에서 조건을 주는 거지. 문제에서 선입선출법을 조건을 주면 선입선출법 순서에 따라 처분한 거고, 그런 얘기가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이동평균법이 맞아요. 하지만 문제에서 조건을 선입선출법이라고 주면 그냥 선입선출법으로 한다고요. 그런 얘기도 뒤에 나와 있는데 일단 보시고 여기까지. 그럼 여기 어떻게 하면 돼? 어머, 80원짜리를 60원 주고 팔았으니까 애초에 80원 맞았는데 60원 돌려줬어. 아니지. 80원 줬는데 60원 받았잖아요. 사올 때 80원 줬는데 한 주당 60원 줬으니까 나 얼마 손해봐요? 20원 손해보겠지. 그럼 20원 손해볼 때 이쪽에 뭐라고 써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쓰면 되는데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다 자본거래라고. 지금 손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BS 항목이라 동일한 거래, 자기 주식 처분 거래에 대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는데 처분 손실이 나올 것 같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원을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10원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기재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다 똑같은 거래요. 다 똑같은 거래.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옮겨 적어 볼게요. 회계 처리 모양 기억하시고. 자기 주식 처분 거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BS 항목 거래이기 때문에, 자본 거래는 BS 항목 거래이기 때문에 동일 거래에 대해서는 상계해준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갑시다. 요 경우에 어떻게 돼? 현금이 60원 들어왔죠. 그래서 아무튼 현금이 270원 된다고요. 검증해 볼까요? 자기 주식이 80원 줄었으니까 여기 80원 증가하죠. 그쵸?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0원 줄었으니까 여기서 10원 줄겠죠? 그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자본조정 항목이 생겼으니까, 왜? 자본조정은 임시계정과 손해본 게 다 들어가니까 여기 10원이 기재되는데 플러스로 들어가요?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잖아.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지. 대변에 차변에 기재했는데. 따라오시죠? 여기까지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270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해봐. 270 나와요.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저희 시험에 좀 이따 문제 보겠지만 이렇게 막 나온다고. 그리고 이거를 다 했을 때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 얼마니 물어보면 역시나 돈 세면 돼요.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5월 1일 거래 옆에다 좀 써볼게요. 자, 5월 1일 보시면 이번에는 한 주를 감자했대요. 내가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을 그냥 찢어버렸다고요.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소각이라고도 표현하죠. 자기 주식 3주 사서 2주는 팔아버렸잖아요. 한 주는 임자가 없어서 그냥 찢어버리기도 했다고.
따라오시죠? 찢어버리는 경우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 일단 찢어버리니까 자기 주식이 없어지겠죠? 한 주 남은 거 주당 80원짜리가 없어질 겁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식을 찢었어요. 찢었다고요. 찢으면 뭐가 들어와요? 찢으면 뭐가 들어와야 돼? 그쵸, 자본금. 찢었으니까 자본금이 들어와. 이제 주식을 찢었잖아요. 얘는 주식 증서를 받아와서 갖고 있다가 시장에 내다 판 거래고, 얘는 혼자 갖고 있다가 찢어버렸다고요. 그럼 소각했으니까 자본금이 없어지겠죠. 한 주당 100원짜리가. 대차가 안 맞네. 여기 20원만큼. 여기 계정 뭘까요? 여기 뭐죠? 지금 이거 무한행이야. 감자했다면서요. 애초에 100원짜리 발행해서 자본금 주주한테 현금 100원 받았다고요. 이 안에 100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한테 80원 돌려줬다고요. 100원 받고 80원 돌려줬으니까 나 얼마야? 20원 이익이었지. 근데 갖고 있다가 찢었을 때 드디어 그 이익이 나온다고요. 감자 차익.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을 찢으면 감자 차익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자기 주식을 사왔을 때 손익은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걸 재발행할 것이냐 찢을 것이냐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져서 그렇지, 일단 사는 순간 손익이 결정된다니까. 받은 금액과 준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시죠? 봐봐. 요 거래하면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 거래하면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이 있어? 있대요. 그래요? 없죠. 그쵸? 왜 없어요?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그리고 봐. 자본 항목끼리 위동했기 때문에 자본 내에서 구성 내역에서 위치 이동만 있는 거지 자본 총계에는 미친 영향이 없다고요. 돈이 없잖아. 그럼 회계 처리 해보시면, BS 그려보시면 돈 들어온 거 없죠? 고정. 얘 어떻게 돼요? 자본금 100원 없어져. 그거 없어지는 것만큼 자본 조정에서 자기 주식 없어지면서 80 증가하고 감자 차익으로 여기 20 증가한다고요. 여기 100 없어지면서 여기 100 충전된다니까.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감자 거래가 나오면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게 결론인데 결국 진짜 결론은 뭐예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은 거래는 자본 총계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